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낙강 세미나시 불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이에서 간과된 거, 섹슈얼리티, 욕망 이와 같은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이에서는 주체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 즉 부분적으로는 가려진 형태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은 반복의 필요와 필요의 반복입니다. 반복의 필요, 필요의 반복. 이게 전이에서는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가려진 형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게 나타나야 된다. 전이 속에서 증상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증상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한편 드러나는 증상에 대한 해석의 필요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증상은 끊임없이 해석될 필요가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이에 대한 언급이 단지 기억 재생이나 경험의 반복의 효과에 국한될 때 그것은 동시적 차원 전체를 간과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전이에 대한 언급이 단지 기억 재생에 불과하다. 경험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 전이에 대한 언급이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유한한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분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형태가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이에서는 반드시 부분적으로 가려진 형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반복의 필요와 필요의 반복에 의해서 가능하다 것이죠. 이 전이에서의 동시적 차원은 분석가의 위치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고, 이 동시적 차원은 환자의 차원이 아니라 이 분석가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분석가의 위치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고 잠재된 거, 다시 말해서 분석가의 위치를 결정짓는 공간 속에 자리한 부분 대상의 기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석가는 그 위치가 어디죠? 주체, 환자의 무의식이죠. 지금 환자는 자신의 담론 과정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되죠? 증상을 드러내야 돼요. 무의식적 증상. 이 증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고 분석가는 그 증상을 해석할 필요를 반복해야 되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체의, 환자의 부분 대상, 환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 대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분적으로 가려진 형태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동시적 차원을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에 나오는 아나피스, 불꽃, 점화, 점등 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동시적 차원, 반복의 필요와 필요의 반복이 만나는 이 동시적 차원이 불꽃을 일으킬 때, 점화될 때, 그때 이제 환자의 무의식의 부분적으로 가려진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부분 대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전이 분석적 관계 속에서 부분 대상의 기능이 갖는 동시적 차원에 대한 언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이 무시되는 것을 전혀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어떤 영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욕망의 영역이죠. 섹슈얼리티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란 분석 이후에 이것이 이 영역이란 분석 이후의 결과. 분석 이후의 결과라 부를 수 있는 분야로 그 안에 성기능의 혼란이나 장애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여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즉 주체의 섹슈얼리티, 즉 욕망의 차원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원이 간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능의 혼란과 장애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여러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석이 이 부분 대상의
분석이 부분 대상의 장 또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은 프로이드가 끝이 있는 분석, 그리고 끝이 없는 분석이란 책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분석이 부분 대상의 장 또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단순히 기억재생이나 경험의 반복의 효과, 이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재생이나 경험의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만약에 동시적 차원이 간과된다면, 동시적 차원이 간과된다는 것은 뭡니까? 분석가의 위치가 간과되고 분석가의 무의식적 위치가 간과되고 부분 대상의 기능과 관련된 차원이 간과된다면 이거는 끝이 있는 분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끝이 없는 분석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바로 그런 이 욕망의 차원, 섹슈얼리티의 차원,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프로이드의 관찰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분석의 한계가 분석받는 자와 분석가 사이에서 부분 대상의 기능과 관련된 동시적 관계 속에 있는 분석의 대상 자체를 그가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가 도라 사례나 여자 동성애 사례에서 프로이드가 개입에 실패한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여성 동성애 여자의 또 도라 사례에서 뭐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부분 대상의 기능과 관련된 동시적 관계 속에 있는 분석의 대상, 이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분석받는 자와 분석가 사이에서 부분 대상의 기능과 관련된 동시적 관계 속에 있는 분석의 대상 자체, 이거를 프로이드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 사례도 실패했고 여성 동성애 사례도 실패했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프로이드가 거세 불안 안에서 분석의 한계를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세 불안 안에서 분석의 한계를 규정하는 이유다. 우리는 거세 불안 그 이후를 봐야 되죠. 거세 불안 한계 안에서 분석을 하면 도라도 거세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여성 동성애자도 거세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들은 거세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의무고 책임이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남성의 경우 거세 콤플렉스에 저항해서 결핍을 남기고 여성 경우에는 페니스네이드, 남근 선망의 장에서 결핍을 남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한계가 아닙니다. 이 한계는 유한한 분석이 프로이드에 의해 끝나는 지점이고, 거세 콤플렉스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프로이드의 분석이 유한한 분석으로 끝나는 지점이에요. 남근 선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여성 분석에 있어서의 프로이드의 그 여성 분석에 있어서의 분석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유한한 분석이죠. 분석이 점근선처럼 끝없이 접근하는 평행선을 따라 계속 따라갈 때 나타납니다. 평행선을 따라 계속 따라갈 때. 이 말을 은유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냥 이 거세 콤플렉스 그리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 페니스네이드, 이 남근 선망 그리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을 계속 추구할 때 유한한 분석이 된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이드가 운엔트리히라고 부른 분석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무한한. 이는 무한한이 아니라 한계 없는 것으로 프랑스어 번역에서 오역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한계는 어떤 것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단지 부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설정됩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그것이 어떻게 분석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겠다는 것이죠. 이 한계, 이 거세 콤플렉스와 페니스네이드라는 이 한계는 어떤 것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설정됩니다. 이 한계가 설정되는 이유는 어떤 것이 부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설정되는 거예요.
뭐가 부분적으로 드러났을까요? 그 거세 컴플렉스 안에 있는 섹슈얼리티, 욕망. 이게 부분적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락강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 분야에서 익숙한 보다 최근의 작업을 언급하자면 프랑스 작가 중에 한 분석가는 그의 평생 작업이 결집됐던 그 수년간 특히 강박신경증에 대한 분석을 페니스 선망 중심으로 전개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좀 더 명확히 서술하고자 합니다. 그의 관찰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자는 내가 대타자의 수준에서 성기 기능에 대한 해석의 장으로 지칭하는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타자 수준에서의 성기 기능. 대타자 수준에서 그 대타자의 그 남근이라는 거, 그거는 뭘 의미하니까? 대타자의 성기, 대타자의 그 남근, 이건 뭐, 대타자의 팔루스죠. 이건 뭐를, 어떤 기능을 할까? 대타자의 팔루스, 이건 어떤 기능을 할까? 그 성기 기능에 대한 해석의 장으로 지칭하는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분석가의 페니스를 둘러싼 구강성애의 환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분석가의 페니스, 음경을 둘러싼 구강성애의 환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포착된 것이며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각도일 뿐이고 불충분한 각도입니다. 이 환상을 중심으로 이 분석가의 이 성기에 대한 그 구강성의 환상, 이 환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 안에 실제로 포함된 모든 것을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단지 강박증 증상 환자의 하나의 환상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강박증 환자에게 있어서의 그 환상은 뭐냐면 이 대타자 수준에 있어서의 이 페니스를 둘러싼 구강성의 환상이다. 이 대타자 수준에서 이 페니스를 둘러싼 구강성의 환상을 강박증 환자가 왜 이걸 발동하느냐? 이걸 왜 발동하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나오는 것이죠. 문학에서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주인간이 밤에 보여준 유명한 행동입니다. 그는 거울 속에서 자위로 발기를 한 후 죽은 아버지의 환영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복도의 문을 엽니다. 이 유령의 눈에 죽은 아버지의 환영, 이 유령의 눈에 자기의 성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분석가의 구강성교 판타지 환상 수준에서 이 사건을 분석하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는 이것을 다가가기 기법과 강하게 연결짓는데 여기서 거리란 다가가려면 거리가 있어야겠죠. 거리란 강박신경증 구조, 특히 정신병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정신병에서는 거리가 없죠. 다가갈 게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오히려 주체가 이 환상적 관계에서 타자 역할, 즉 여기서는 죽음을 통해 구성된 일종의 현존을 수용하고 심지어 격려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약간 밀어붙여 말하자면 이 타자란 바로 죽은 아버지의 그 유령, 이 타자란 바로 구강성교를 판타지적으로 지켜보는 자예요. 이게 강박증 환자들이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일이죠. 자신의 거세와 투쟁하는 주체가 강박증 주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죽은 아버지의 환영, 이 유령 앞에 자기의 성기를 드러내고 접근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기 때문에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박신경증 구조는 정신병은 아니다. 정신병 구조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령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왜 다가갑니까? 그 자신의 수치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왜 수치를 드러냅니까? 그걸 통해서 이 타자의 응시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거세시키기 위해서. 강박증 환자에게 있어서의 그 욕망은 거세에 있어요. 거세. 강박증 환자의 욕망, 강박증 환자에게 있어서 이 강박증 환자에게 있어서의 이 욕망, 이거는 뭐냐?
자신의 거세예요. 일평생 이것을 투쟁으로 밀어붙이는 주체. 이게 강박증 주체죠. 왜 이 아버지의 환영을 불러내서 이 유령에게 자신의 성기를 갖다가 이 유령에게 접근해서 다가가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느냐. 바로 이 유령의 응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령의 응시. 여기 지켜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판타지적으로 지켜보는 자. 그걸 환상 속에 돌리면서 자기 자신을 거세시키는 주체. 강박증 주체입니다. 대타자의 수준에서 성기 기능에 대한 해석의 장을 지칭하는 영역. 분석가의 페니스를 둘러싼 구강성의 환상. 강박증 환자를 예를 들어서 이 대타자의 이 거세 불안 또는 여자의 경우에는 페니스네이드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 거세 불안 그것을 통해서 이 환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을 갖다가 이 강박증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강박증 환자의 거세다. 죽음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세 불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페니스 네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거세 불안을 받아들이는 데서 수긍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페니스 네이드를 수긍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거세 불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세시키는 주체. 강박증 주체. 그 결과는 죽음이죠. 자기 죽음. 이걸 갖다가 지향하는 주체. 이게 강박증 환자의 섹슈얼리티죠. 강박증 환자의 욕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